여러분, 10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2주 연속으로 3일 연휴가 있었잖아요. 10월 10일은 10월 9일인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이었는데요. 슬프게도 일요일을 제외한 올해의 마지막 빨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이거든요. 궁금하지 않나요? 한글날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는데 크리스마스는 왜 안 되는 걸까? 하루 더 쉬고 덜 쉬고의 차이라고만 생각하면 약간 서운합니다. 대체 공휴일에는 변화하는 우리의 사회상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의 알파, 대체 공휴일입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내년에 과연 며칠이나 쉴까잖아요. 2023년은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토,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 총 116일이에요. 이 중 대체 공휴일은 1월 24일 화요일, 설날 연휴의 대체 공휴일인데요. 하루밖에 없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2020년까지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어요. 2021년 하반기에 국경일, 그러니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고요.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국경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요. 그렇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에 겹쳤는데 왜 대체 공휴일이 안 되는 걸까요?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법률상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에요. 2021년 7월에 만들어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어요. 이전에는 공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었거든요. 관공서와 일부 민간 기업은 이 규정을 근거로 쉬는 날을 정했는데요. 아무래도 관공서에 대한 규정이다 보니 근로자 모두가 공휴일을 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정부는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공휴일법을 만들었어요. 국민의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 공휴일의 범위도 넓혔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체 공휴일의 개념이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체 공휴일은 1959년에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어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도 공휴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사람들이 아, 일요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국경일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추측돼요. 그런데 너무 논다라는 비판 때문에 다음해 폐지되고 말았어요. 30년이 지난 1989년 공휴일 중복제는 이길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합니다. 국민 생활 수준에 맞는 여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이길 휴무제도 1년 후에 폐지됩니다. 이때도 공휴일이 늘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행정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거든요. 한마디로 일하고 돈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놀아도 되냐는 거죠. 대체 공휴일이 다시 등장한 건 2013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호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 이번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그 대상이었는데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마침내 대체 공휴일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이라고 모두가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300인 이상, 30인 이상, 5인 이상 등 규모에 따라서 적용 시점이 달랐거든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 있어요.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했는데 근로기준법 중 휴일에 대한 항목은 5명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공휴일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민의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며 공휴일법을 제정했음에도 누군가는 배제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체 공휴일은 도입 때부터 찬반의 대립이 있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결국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쳐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다. 공휴일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임시직, 일용직 등의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해외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요일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연방 공휴일인 10개 공휴일 가운데 6개를 요일로 지정했고
일본도 성년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스포츠의 날 총 4개를 월요일로 정했어요. 이런 방법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 근로자들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쉬자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공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혹시 2016년 5월 6일의 임시 공휴일 기억하시나요? 이때 정부가 일주일 전인 4월 28일에 갑자기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논란이 됐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결정되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자신은 일을 쉬지 못하는데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 갑자기 휴일이 되면서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된 기업체 대표 등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죠. 정부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휴일을 만들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게 아닐까요? 당시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지정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예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 5일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시행되고 대체 공휴일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한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여전히 노동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회사에서의 성장만큼 회사 밖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체 공휴일이 많아져서 좋으신가요? 혹은 나는 주 5일 근로자가 아니라서 대체 공휴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결국 모두의 쉼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진짜 휴식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알파 47초로 요약하며 마무리할게요. 내년 우리나라의 휴일은 총 116일이에요. 대체 공휴일도 하루 포함되어 있고요. 대체 공휴일은 1959년, 1989년에 도입됐다가 두 번 다 1년 만에 없어졌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그 부침도 심했던 거죠. 대체 공휴일 제도가 다시 생긴 건 2013년. 휴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어요. 기존에 적용됐던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2021년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대체 공휴일의 범위가 늘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고용직은 배제돼 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 공휴일, 여러분 모두 잘 쉬고 있나요? 여러분의 대체 공휴일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2025년 10월에 하루만 휴가 내면 총 열흘 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존중하며 버텨볼까요?